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 등록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군의 이재입니다.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구급 공채 세무직에 합격한 박완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9개월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원래는 총점 320점에서 지금은 405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0823에 오기 전에도 다른 관리형 독서실이나 다른 학원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0823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0823에 다녔던 다른 친구가 여기서 수강을 하고 나서 바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장 컸고, 타 관리형 독서실에서 갔을 때는 한 군데는 수능 공부를 하는 수험생과 공시를 준비하는 공시생이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의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0823과 마찬가지로 교시제로 계속 종도 치고 점심시간도 따로 나눠져 있지만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는 내내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아이패드로 다른 영상도 보고, 그리고 딱히 관리자가 없어서 아무런 컨트롤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타 독서실이나 타 관리형 독서실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공부하면서 작은 소리에 예민해지거나 신경이 쓰이는 편인데 규칙 중에 관 내에서는 비닐 소리가 나는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비닐에 쌓여진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밖에서 다 제거하고 들어와야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삼색 볼펜 같은 경우에도 딸깍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여러 번 진행하였는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직렬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해주시는 상담도 좋았고, 중간에 제 계획이 조금 틀어져서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과목에 어떤 커리큘럼을 타야 되는지, 12월까지는 어떤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을 때도 편하게 상담을 받았고, 그래도 수험생은 끝까지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을 잡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타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가 많이 부족했고 가장 기본기가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거를 선생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국사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가고 성격상 조금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니 진도가 계속 뒤처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제 기본서를 다 끝내고 이제 기출로 들어가야 되고, 한국사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회독을 많이 해야 돼서 12월 말까지는 기출 회독을 2번 이상 끝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단기간에 합격하셔야 되는 수험생이나 저와 같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간절하신 수험생들이 꼭 다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랑 영어는 아예 베이스가 없던 상태가 아니라서 우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했습니다. 국어도 독해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해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영어는 단어를 모르면 아무런 문제도 풀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영어 단어는 0823 클래스에서 아침마다 단어 시험지를 배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하면 아침마다 필수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세법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나중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뒤에 기출문제를 풀고 객관식을 풀 때는 오답노트를 하면서 많이 메꿔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세법은 한 글자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나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오답노트를 통해서 꼼꼼히 봐야 되고,
시험 전날까지도 그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계는 숫자 싸움이고 저는 생각보다 계산 실수가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회계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지만 시간 안에 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고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는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이나 기출 문제를 풀 때 제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이 부분이 계산에 실수를 했는 건지, 잘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헷갈렸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메모를 해놓아서 다음에 또 다시 풀었을 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2회독 정도 객관식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을 재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점수가 모의고사를 틈틈이 풀었었는데 작년 기출도 풀어보고 다양한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풀었었는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고 그 시기가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하기 싫은 과목은 접어놓고 우선은 좋아하는 과목인 회계라도 손을 놓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공부를 아예 놓고 쉰다는 것이 수험생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시간만큼은 회계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은 주로 숫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회계학만 풀면서 슬럼프를 극복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면접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면접 책을 사서 조금 읽어보고 면접 후기들도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스터디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타 직렬이랑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세무직은 직렬 특성상 다른 직렬과 섞어서 하게 되면 스터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세무직으로만 구성된 스터디를 2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주로 5분 발표, 경험과제, 상황형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스터디원들이랑 약 한 달간 진행을 하면서 1주차에는 경험과제, 2주차에는 상황형, 3주차에는 5분 발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면접 보기 직전에는 면접 복장인 정장을 입고 와서 조금 더 긴장감 있는 스터디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은 요즘 추세 자체가 압박 질문은 많이 없다 보니까 압박 질문은 거의 없었고 경험과제에 제가 희망하는 부서와 희망하는 직무 그리고 그 직무를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경험들이나 기타 여러 경험들을 쓰게 되어 있어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알바했던 경험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은 직렬이다 보니 전공 과목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를 물어봐 주셔서 저는 해당되는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차이까지 어떤지 물어봐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운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단기간에 빠르게 외워질 수 없고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그 쌓아 올린 탑이 마지막 실전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단어를 외운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0823의 테스트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등원하기 전에 이미 단어 테스트지가 배부가 되어 있었고 저는 이제 등원하자마자 단어를 암기하고 해당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점수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타 학생의 점수도 볼 수 있고 제 점수가 그 주는 많이 미흡하다면 조금 더 메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극도 많이 되었고 마지막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알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알바 끝나면 들어오기 싫어서
벌점을 받더라도 들어가지 않게 되고 이제 막 휴직권도 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문자로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제가 저 알바 가야 돼서 이제 핸드폰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알바 하시냐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던 게 저한테는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던 알바를 다 그만두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 인원이 축소된다는 말도 많고, 또 내 자리가 있을지 매년 뽑는 인원이 변동되다 보니 내년에는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늘 떨리고 초조한 게 수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늘 예민하고 쉽지 않은 것이 수험생이고, 또 항상 어려운 기간이 수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그렇게 쉬어도 괜찮겠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더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는 늘 공부를 잡고 있어야 또 그 슬럼프가 지나갔을 때 다시 원래 일상 루틴으로 돌아와서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완주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세요.